아무리 애를 써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신의 얼굴. 눈에 띄게 나온 아래턱은 많은 걸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이제 턱이 좀 많이 나와서 좀 의기소침해지고 오히려 제 생활이 조금씩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남의 시선을 오히려 좀 더 많이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자신 없는 외모로 움츠러든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희망을 찾기 위해 형과 함께 병원을 찾은 제철 씨. 사실 그는 턱의 기형뿐 아니라 치아에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극심한 치아 부식으로 30대 초반의 나이에 틀니를 끼게 된 것이죠. 그가 더욱 움츠러든 이유입니다. 팔짱 웃어볼래요? 이 보이게 웃어보세요. 8년 전부터 시작된 치통을 홀로 참다 결국 20개의 치아를 발치한 상태. 환자분 앞에 치아 4개 빼고는 다 못 쓸 상태였어요. 뿌리가 다 상한 상태였거든요. 먼저 턱의 기형을 바로잡아야 치아 시술도 가능하다는데요. 환자분 위턱이 지금 많이 뒤에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뺄 거예요. 위에 치아 중심이 맞지 않고 치아 보이는 양이 적기 때문에 치아 보이는 양을 늘리고 치아 중심이 맞도록 수술을 할 거예요. 아래턱 이 뒷부분을 수직으로 이렇게 자르게 되고 이 앞부분이 뒤로 이렇게 이동해서 들어가게 돼요. 그가 받을 수술은 위턱과 아래턱의 위치를 바로잡는 양악수술. 턱 빼고 나온 거와 관련돼서는요. 일단 그 남자 같은 경우에 만 18세까지 성장을 하거든요. 남자의 경우 만 18세, 여자의 경우 만 16세까지 성장을 해요. 그래서 18세, 16세가 지난 이후엔 더 이상 앞골, 그러니까 턱뼈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철 씨는 20대에도 저 정도 나와 있었을 거예요. 치아는 아마 그때는 지금보다 상태가 더 좋았을 거예요. 좀 빨리 치료를 시작했다면 자기 치아를 남겨놓은 채로 치료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턱 기형에 치아 부식까지 2가지 질환을 앓고 있는 제철 씨. 집에 오자마자 틀니를 뺍니다. 하고 있으면 힘을 줄까봐, 힘을 들어서 아플까봐 그래서 닦아서는 놔놓고 이제 그냥 좀 누워있을 거 해가지고. 위아래 턱의 부종교합이 심하다 보니 먹을 때마다 어거지로 턱을 틀어 음식을 씹었던 제철 씨. 그 결과로 치아 부식이 빨리 진행됐고 두통도 심합니다. 지금 많이 아파요? 네, 조금요. 두통이 좀 많이 심하네요, 지금요. 심한 두통과 외모의 열등감으로 무기력해진 30대 청년. 처음부터 그의 삶이 이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예쁜 외모로 어른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어린 시절. 성격도 활발해 친구들에게도 인기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태권도 선수를 했을 만큼 운동에도 재능이 많아 대학 시절에는 경찰을 꿈꿨었죠. 남의 시선을 좀 느끼다 보니까 그때부터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운동도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경찰을 준비했던 것도 그만두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 포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들 모습에 가슴이 무너지는 어머니. 부종교합 때문에 늘 식사가 힘든 아들을 위해 음식 하나하나에 온갖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얘가 삶는 것을 잘 못 삶으니까 주로 부드러운 음식으로 많이 준비를 해요. 얼른 먹어. 앉아. 한 술이라도 더 먹이고픈 모성으로 준비한 밥상. 어머니의 간절함과는 달리 제철 씨에게 식사는 가장 괴로운 일. 예생이야, 안 먹어봐봐. 부드러우니까 먹어봐봐. 어금니가 제대로 닿지 않아 부드러운 건더기조차 씹을 수 없습니다.
아들, 음식이 맛없어? 맛있어. 그러면 좀 웃으면서 먹어. 네 표정 보면 안 맛있게 먹어. 아들의 웃는 얼굴이 아득한 어머니. 그 아들은 밥도 다 먹지 못한 채 또 화장실로 향합니다. 제철아, 속 괜찮아? 이런 좀만 있을게. 식사 때마다 이러니 어머니의 속은 새까맣게 탑니다. 잘 싸봐서 이렇게 먹어야 소화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잘 안 싸봐지니까 그냥 대충 싸봐서 넘기고 그러니까 아마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들, 억지로 먹어서 속이 안 좋은 거야? 괜찮아, 약 안 먹어도 되겠어? 약 안 먹어도 돼. 유독 어머니 앞에선 아픔을 참는 제철 씨. 아버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셔서 이제 그때부터 어머님 혼자 저랑 저희 형이랑 같이 키우시면서 일을 하셨는데 어머니 혼자 힘들게 저희를 키우셨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프거나 그래도 잘 말씀을 못 드렸어요. 걱정하실까봐. 오늘 이리로 가셔? 알았어, 엄마 갔다 오셔. 저녁에 뵐게. 다녀오세요. 아들도? 네, 한번 다녀오세요. 아들도 잘 다녀와. 네, 다녀오세요. 예.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21년 동안 쉼없이 일해서 두 아들을 뒷바라지해온 어머니. 치아를 20개나 발치할 만큼 병이 악화된 것도 어머니에게 병을 감춘 결과입니다. 자존감이 떨어진 뒤 대학마저 포기한 제철 씨.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 지금은 공장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일을 그만두시고 제가 어느 정도 보탬이 됐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수술 문제도 해결하고 싶었지만 감당하기 벅찼던 수술비. 시간이 흐르는 사이 치아도 망가졌습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아들 엄마 왔어. 네, 오늘 하루 수고하셨네요, 엄마. 일하시느라고. 어머니를 볼 때마다 죄송한 제철 씨. 어머님은 무슨 일 하시는데? 요양사 쪽으로 일을 하시고 계세요? 요양사 쪽에. 어르신 케어하느라고. 엄마, 좀 씻으게 잠깐만 이리 하셔봐요. 어머니에게는 챙겨야 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친정어머니. 90대의 고령에 치매까지 앓고 있어 거동을 못합니다. 요양보호사로 환자들 간병을 하고 집에 와서까지 친정어머니를 돌보는 어머니. 따뜻하니 좋죠? 응? 따뜻하니 좋아. 가뜩이나 고단한 어머니에게 이제 제철 씨마저 짐을 얻는 꼴이 됐습니다. 고생하시네. 이게 고생이 아니야. 45살에 혼자 돼 몸이 부셔져라 일만 하느라 자식의 상처까지는 보듬지 못한 어머니와 기형적인 턱과 치아 때문에 제 삶을 살지 못해 죄송한 아들. 다른 데 가서는 저희 할머님보다도 더 고동이 불편하신 분도 계실 거고 누워만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시려면 솔직히 더 힘드실 거예요 아마. 제가 보답을 많이 못한 부분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죄송스럽고 앞으로는 이제 더 나아진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엄마 왔어. 우리 아들 왔어? 태철이 할머니 방에 잠깐 가 있어. 할머니? 늦은 저녁 결혼해서 따로 사는 형이 찾아왔습니다. 수술 날짜 다가오는데 엄마가 이제 수술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그 예산보다 많이 지금 들어간 상황이잖아. 수술비만 해서도 한 3,500 정도 들어가고 임플란트 비용은 이제 임플란트가 너무 개당 300, 400. 그 임플란트를 16개만 한다고 해도 이제 그런 비용들 어마어마하죠. 제철이는 부담감을 느낄 거야, 엄마.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병원 치료비나 이런 거는 이야기하지 맙시다. 제철이 몰래 우리 둘이만 나는 거로. 어마어마한 수술비를 어머니와 형이 나눠서 감당하기로 한 상황. 수술비를 충당하느라 형이 대출까지 받았다는 사실은 제철 씨도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저 뭐해? 왜 여기가 앉아있는데? 살림살이가 팍팍하다 보니 자식 노릇, 엄마 노릇, 형 노릇을 못한 것 같아 서로 미안한 세 사람. 너를 많이 챙겨주지를 못해서 네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하고 그건 아니지. 엄마가 너무 너한테 미안하고 항상 엄마가 가슴 아파. 제철이 네가 걱정할 게 아니라 엄마랑 형이 그냥 짊어지는 거야. 치료가 끝났을 때 형하고 엄마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그것만 생각해. 제철 씨의 새로운 삶과 희망 찾기는 온 가족의 간절한 꿈입니다. 드디어 수술날. 고단한 어머니와 희생을 감수한 형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나야 하는 제철 씨. 한 가족의 행복이 오늘 수술에 걸려 있습니다. 제철아, 겁내지 말고 잘하고 올게. 수술 잘 받고 와. 진짜 걱정하지 마시고. 웃음으로 고마움을 어렵게 표현하는 제철 씨. 들어가겠습니다. 홀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8년 동안이나 혼자 견뎌왔을 제철 씨의 지난 아픔에 어머니와 형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막 심란하네요. 무섭고 그냥. 이것만 잘 이겨내면은 본인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얼른 나와서 맛있는 음식 같이 먹었으면 해. 한때는 태권도 선수로도 활동했지만 몇 년 동안 먹지를 못해 부쩍 수척해진 제철 씨. 그를 위해 아래턱과 위턱의 동시교정 수술을 진행할 참입니다. 정상 위치로 턱뼈를 가져와야 일단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래턱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얼굴이 오목해 보이거든요. 오목해 보이는 얼굴형을 정상적인 평면이나 약간 볼록해 보이는 얼굴형으로 바꾸게 될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턱의 절개가 시작됩니다. 제철 씨의 위턱은 발달이 덜 된 상태. 그래서 이를 보다 앞으로 당겨야 하는데요. 절개된 위턱을 수술 전 미리 계획했던 위치로 옮겨 고정하게 되죠. 반면 과도하게 발달한 아래턱은 절개한 후 뒤로 밀어넣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를 통해 턱 얼굴 기형을 바로잡는 것인데요. 이 수술로 제철 씨는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을까요? 붕대를 푸는 날. 한눈에 보기에도 확연히 달라 보이는 제철 씨의 얼굴. 어머니의 기대가 큽니다. 우리 아들 모습 그냥 예뻐졌으리라 그냥 생각이 들고. 아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끝내줄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느낌이 딱 어릴 때 모습 찾은 것 같아요. 어머니의 근심을 한순간에 녹여주는 아들의 얼굴. 안녕하세요. 예. 풀고 훨씬 낫죠? 예. 살 것 같죠? 아프던 거 없어지니까 괜찮죠? 아직은 말과 표정 짓기가 어렵지만 6주 후에는 정상 식사도 가능하다는 진단. 저희 계획했던 위치도 다 잡혔고 네. 이도 잘 풀리고 다 좋은 것 같아요.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벗은 어머니. 거울 한번 봐봐. 새로운 삶을 얻은 제철 씨. 어때? 네 생각에
예쁘신 것 같아? 만족해? 친직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 좋을까 싶네요. 저라 앞으로 우리 아빠 살아계실 때처럼 즐겁고 행복하고 밝게 그렇게 잘 살자. 서로 우애하면서. 이번 수술을 계기로 서로에게 숨겨왔던 상처와 사랑을 확인하게 된 모자. 제철 씨, 이제부터는 어머니와 행복하기만을 바랍니다.